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주식 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대 지표에 포함되는 일목균형표를 활용한 매매 기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목균형표는 지표 단 하나만으로 지지와 저항, 추세의 방향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대단히 효율적인 지표인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일목균형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종합적인 분석 방법은 무엇인지, 또 실전에서 단기 수익을 취하기 위해 가장 좋은 매매법은 어떤 것인지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가치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한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볼만한 영상인지 판단을 돕기 위해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5년차 전업 투자자이자 전직 제도권 금융회사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이전에 주식 차트 관련 도서를 집필해서 다수 도서 플랫폼에 베스트셀러로 올라간 이력이 있고요. 종목 공부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는 구독자 10,000분 이상 보유한 엘리트 강사 채널에서 실제 매매 인증 또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정보를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 90%는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학습이 아예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증권사 채널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투자자산 운용사가 아닌 대행인 정도의 수준이에요. 적어도 제가 누군가의 재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투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아무 자격도 갖추지 않고 책임감 없이 떠드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5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전환선, 중기 추세를 판단하는 데 용이한 기준선, 단기 선행 스팬, 장기 선행 스팬, 그리고 후행 스팬 이렇게 있는데 먼저 각 구성 요소의 쓰임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텍스트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차트에 보면서 확실하게 이해시켜드릴게요. 자, 전환선은 최근 9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값에 점을 이은 선입니다. 단기 추세를 판단하는 용도로 쓰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준선은 최근 26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값으로 구성됩니다. 비교적 중기적인 추세의 기준이 되는 선이고요. 중기 추세에서 굉장히 유효한 지지 저항 역할을 합니다. 단기 강도를 판단하기보다는 중기적인 추세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단기 선행 스팬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값을 선행이니까 26일 앞으로 이동시켜서 표시하는 선입니다. 이거는 미래의 지지 저항 수준을 예측하는 데 쓰이고 구름의 한쪽 경계 역할을 합니다. 여기부터 조금 난해하실 텐데 잠시 후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다음 장기 선행 스팬은 최근 52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값을 26일 앞으로 이동시켜서 표시하는 선입니다. 장기적인 지지 또는 저항을 나타내고요. 단기 선행 스팬과 함께 구름의 맞은편 경계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후행 스팬은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요소입니다. 실제로도 일목균형표에서 다른 것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후행 스팬만큼은 제대로 아셔야 될 정도로 후행 스팬은 스윙 매매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추세 신호를 알려줍니다. 특히 하락 추세 신호를 정말 기가 막힌 확률로 알려주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 후행 스팬을 활용한 가장 확률 높은 스윙 매매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후행 스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일목균형표를 만든 일목산인도 자신의 저서를 통해 후행 스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구절 짧게 읽어드릴게요. 자, 일목균형표에는 무엇 하나 쓸모없는 게 없고 특히 그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하나 만일 그중 대부분을 간과한다 하더라도 후행 스팬만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붕괴 시세에 있어 후행 스팬의 지시는 강력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일목균형표를 만든 사람이 이만큼이나 강조했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제대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일목균형표부터 차트에 추가해 줄게요. 자, 키움증권 영문 기준으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일목까지 검색해 주시면 자, 이렇게 일목균형표가 추가됩니다. 체크가 됩니다. 적용 눌러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차트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여러 가지 선들이 추가가 되죠. 알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쉬워요. 자, 전환선, 기준선, 단기 선행 스팬, 장기 선행 스팬 순서대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매매법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환선이랑 기준선만 체크를 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라인은 보이기 쉽게 좀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자, 전환선은 이런 청록색이고요. 그리고 기준선은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차트에 이렇게 선 두 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제가 이 전환선은 지난 9일간 최고가 최저가의 중간값이라고 했고, 이 회색 기준선은 26일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기준이 되는 일자가 9일로 이 전환선이 짧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임도 기준선에 비해서 빠르고, 보면 전환선이 먼저 하향으로 꺾이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다가 이후에 기준선이 꺾이는 모습이죠. 이렇게 움직임이 전환선이 빠르고 신호도 단기 추세에 이렇게 집중돼 있습니다. 뭐 단기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 하락 추세. 이 두 선을 함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기간만 차이가 있을 뿐 역할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일단 모두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데요. 전환선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 추세에 있어서 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 저항 역할을 하고, 기준선 같은 경우는 중기 추세에 있어서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하고 저항 역할을 합니다. 신뢰도는 지지 저항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간이 좀 더 긴 기준선의 지지 저항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준선의 지지 저항을 중심적으로 보되, 이렇게 최근처럼 단기 상승 드라이브가 걸렸을 때는 전환선의 지지를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강력한 단기 상승 추세에 들어선 종목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전환선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조정이 나오면 전환선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기본적인 추세 판단 방법은 일단 전환선이 이렇게 기준선 위에 있는 상태에서 기준선의 지지를 받은 다음 전환선의 지지까지 확인이 되면 이 상승 속도에 가속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 우위 자리에 있는 거죠. 반대의 경우 전환선이 아래에 있고 이 기준선과 전환선의 지지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 두 자리는 저항으로 바뀌고 하락 추세에 가속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매수 매도 포인트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교차해서 올라가고 나서 기준선이 상승 방향으로 꺾는 시점, 이런 시점이 매수 포인트가 되고요. 일단 골든크로스 자체가 매수 신호가 될 수 있지만, 강력 매수 신호는 이렇게 골든크로스하고 나서 골든크로스하고 나서 기준선은 아직 내려가고 있죠. 여긴 직선이죠. 기준선이 방향을 돌리는 이럴 때가 강력 매수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이제 기준선 아래로 이 전환선이 교차해서 내려가는 시점을 매도 포인트로 삼는데, 단기 매매가 아니라 이 중기 이상의 기간을 두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은 이때 꺾였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중기선의 방향이 아래로 확실히 꺾이면 매도 신호로 삼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SK하이닉스 차트인데 이탈했죠. 하지만 중기선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도 포인트로 삼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거고요. 저기서는 이탈했을 때 직선으로 갈 때는 안 팔다가 이렇게 하방으로 꺾이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팔아주고, 그리고 나서 전환선이 다시 올라가고 기준선도 상승 방향으로 올라가는 이런 캔들에서 다시 매수 포인트로 잡는 게 일반적인 단기선과 기준선을 이용한 매수 매도 전략이에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만 아셔도 전환선, 기준선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시는 겁니다. 다른 건 응용인데 앞으로 많이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단기 선행 스팬과 장기 선행 스팬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전환선과 기준선을 보셨고 이제 단기 선행 스팬이랑 장기 선행 스팬 두 개를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적용을 눌러보면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생기고 이 선 사이에는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죠.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제가 이 주황색 선이 단기 선행 스팬입니다. 단기 선행 스팬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을 26일 앞으로 선행. 자, 보면 이 현재 주가에서 이게 현재 주가예요. 현재 주가에서 이 단기 선행 스팬의 끝부분을 가면은 26일입니다. 26일 앞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 선행 스팬은 이 파란색 선인데, 파란색 선. 요거는 52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을 마찬가지로 26일 선행시켜서 날마다 있는 선입니다. 일목균형표에는 특히 이 2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서 등장하는데, 이것은 일목균형표를 만든 일목산인이 생각하는 파동 파악의 중추적인 절대수입니다. 절대수에 가깝다라고 봐야겠죠. 꼭 아셔야 할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장기 선행 스팬의 경우 이 단기 선행 스팬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자주. 근데 지금 이 파란 색깔 장기 선행 스팬은 직선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이게 왜 그러냐면 52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에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직선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장기 선행 스팬이 이렇게 위나 뒤로 돌려봤을 때 이렇게 아래를 향한다는 거는 52일간의 주가를 벗어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추세 변화 신호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신호입니다. 이 주식이 추세가 곧 변화할 거라는 강력한 암시예요. 선행스팬을 볼 때 중요한 거는 역시 이 두 가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름인데요. 여기서 이 선 사이에 있는 빗금 있죠? 이거를 구름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 단기 선행 스팬이 위에 있어야 주가가 양호하고요. 이때에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빗금이 쳐져 있습니다. 이걸 양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단기 선행 스팬이 아래에 있고 장기 선행 스팬이 위에 있으면 이렇게 푸른색으로 빗금이 쳐져 있는데요. 이것을 음운이라고 합니다. 일단 모든 주식은 구름 위에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자, 주식은 구름 위에서 움직여야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구름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여기가 저항이 되면서 상승을 해도 조금밖에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주가가 구름 아래에 있을 때는 쳐다도 보지 말아라, 이렇게 일목산이는 강하게 경고한 바 있어요. 이 구름대는 굉장히 유효한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데, 구름대가 이렇게 두꺼울수록 이 저항이나 지지의 벽이 두꺼워지고, 이 구름대가 얇아질수록 지지와 저항의 벽이 얇아지는 겁니다. 보통은 이 구름 아래에 있던 주가가, 구름 아래에 있던 주가가 구름 위로 교차해서 올라가는 이런 시점, 근데 똑같이 교차해서 올라가더라도 음운인 상태보다는 양운인 상태가 조금 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매수 신호가 되는 거고, 이때 이제 매수 신호로 삼았다면은 여기까지 단 한 번도 이 부분을 깨지 않고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온 거죠. 8만 원에서부터 24만 8천 원대까지. 그리고 다시 이 구름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는 부분을 매도 포인트로 삼습니다. 또 구름 위에 있더라도, 이렇게 구름 위로 올라왔더라도, 지금 앞구름을 보면 붉은색 빗금이 쳐져 있는 양운이죠. 이 양운일 때가 강력 매수 신호이고, 반대의 경우 앞구름이 음운일 때는 매도 신호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구름 위에 있으면서 미래의 구름대도 양운이면 가장 좋은 거고요. 주가가 구름 위에 있는 상태에서 양운으로 양전을 하는 이런 신호는 굉장히 유효한 강력 매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가 언제냐면 이럴 때가 되는 거죠. 이럴 때가 강력 매수 신호가 된다. 아시겠죠? 자, 앞구름까지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 앞구름까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도 앞구름이 음운이면 다시 하락할 확률이 높으니까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야겠죠. 후행 스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후행 스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꺼줄게요. 선만 두껍게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라색 선이 추가가 됐는데, 후행 스팬은 가장 중요한 특징, 여러분이 지금 무조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게 주가에서 선이, 이게 현재죠. 선이 뒤로 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뒤로. 이게 현재 캔들이고, 후행 스팬은 26일 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의 종가를 26일 뒤로 돌려서 그려가는 선이 후행 스팬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종가, 이것이 오늘의 종가이고, 여기서 26일 전으로 돌렸을 때 이제 후행 스팬의 현재 선이 되는 겁니다. 그저 현재의 차트를 26일 전으로 돌려서 그려갈 뿐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후행 스팬의 중단기 상승 신호, 그리고 특히 하락 추세를 예고하는 신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해요. 자, 26일은 이걸 만든 일목산이 생각하는 절대수에 가깝다고 했죠. 파동을 파악할 수 있는 이 후행 스팬이 주가의 아래에 있을 때는 26일 전의 가격보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 보면 후행 스팬이 이렇게 주가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26일 전의 가격보다 현재의 가격이 더 낮다는 뜻입니다. 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행 스팬 선이 이렇게 주가보다 위에 있을 때는 26일 전의 가격보다 현재의 가격이 더 높다라는 뜻입니다. 이대로 이제 상승 파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시적인 추세를 볼 때는 후행 스팬 선이 위에 있고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고, 후행 스팬이 이렇게 아래로 교차해서 내려가고 나서는 하락하려고 하는 힘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후행 스팬은 정말 절대적이에요. 중기 추세에 있어서.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거 차트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후행 스팬 선이 아래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요. 이 후행 스팬 선이 주가보다 주로 위에 있을 때는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강합니다. 이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후행 스팬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알아볼 겁니다. 매매 방식은 굉장히 쉽고요. 효율 또한 10번의 매매를 해보시면 7번 이상은 맞을 거라고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이 매수 포인트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단기 추세상 가장 의미 있는 이평선인 20일 이동평균선. 자, 20일 이동평균선을 함께 활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네이비선으로,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걸 함께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대하락 추세,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신호는 여기 장기 선행 스팬을 함께 활용해서 파악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 지금 보시는 분들 중 진심으로 보고 계신 몇몇 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 매매법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지금까지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답례로 제가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전달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실제로 의미 있는 수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물론 깡통도 여러 번 차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답답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주식 공부방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더 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초보자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 공부방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을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초보자가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순간적인 단타 매매뿐만이 아니라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수익 매매, 종가 매매 종목도 공유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스윙 종목은 매달 최소 한두 개씩 종목을 공유드리고 있는데 월별로 사례를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자, 공부방에 SAMG 엔터라는 종목을 검색해보면 2월 달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2월 10일 스윙 종목 브리핑 SAMG 엔터. 올해 2월 10일에 SAMG 엔터를 스윙으로 드렸습니다. 자, SAMG 엔터. 공부방에 공유드린 2월 10일. 잘 보세요. 2월 10일 SAMG 엔터. 주가는 만원대였습니다. 이후에 슈팅이 나오면서 최고가 99,400원. 6배 이상 상승폭이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ISTK라는 종목. 자, 보시면 자, 체킹되는 날짜가 3월 6일. 스윙 종목으로 ISTK 양자암호 관련주를 공유드렸습니다. 자, 검색해보면 3월 6일 ISTK의 주가는 만원대였죠. 이후에 단기간 안에 22,200원까지 2배가량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에 알려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자, 4월 18일 날짜 나오고요. 중단기 스윙 관점 공유 두산 에너빌리티. 스윙 관점으로 종목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검색해보면 자, 제가 알려드린 4월 18일 두산 에너빌리티 2만원대죠. 2만원대에서 여기서부터 쭉 상승이 나오면서 74,100원까지 약 3배 이상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코오롱이라는 종목 보시면 지주사 테마인데요. 5월 29일 중단기 스윙 관점 공유 코오롱. 굉장히 저평가 종목이라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코오롱 공유드린 날짜 대비해서 확인해보면 5월 29일 3만원에서 이후에 여기서 여기까지 63,900원까지 약 2배가량 상승 구간이 나와 주었네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폭등 나오는 종목 놓치지 않고 스윙 관점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종목 공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알아야 할 이슈와 각종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전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식 공부를 해보고 싶다, 주식 투자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에 들어오시면 모두 큰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방은 현재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집필한 차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전자책, 효율적인 검색식 설정법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함께 무료로 전달드리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후행스팬 스윙 매매법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에는 이 후행스팬과 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두 개의 선만 추가되어 있는데요. 패턴은 간단합니다. 자, 후행스팬이 21선을 교차해서 올라가는 이 시점,
이런 시점이 매수 신호예요. 자, 대중적으로 가장 익숙한 삼성전자 차트로 간단히 체크해보고 지나간 차트로 하면 뭐 다 맞네 어쩌네 하시는 분들의 비아냥을 미리 반박하기 위해서 제가 지나간 시점이 아닌 그 당시 신호를 보고 판단했던 실제 사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 상승 추세일 때 편승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뭐 이런 와중에 매매를 하셔야겠죠. 여기서 이제 가까운 부분에 제가 매수 신호라고 했던 이 후행 스팬이 21선을 교차하는 시점, 이 시점 두 개를 매수 신호로 놓고 이 후행 스팬 끝선 여기서 26일 뒤를 체크해 보면 자, 이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날 삼성전자가 7만 원대에서 이후 8만 8천 원까지 단기 수익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체크를 해놨는데 여기서 26일 뒤니까 자, 매수 신호를 받은 날은 이날이 되겠죠. 이날 이후로 상승의 가속이 붙으면서 쭉 급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둘 다 보면 이 매수 포인트를 준 당일에 종가를 깨지 않고 여기도 종가를 깨지 않고 상승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단기 스윙 추세 강도를 알아내는 데 있어가지고 이 신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신호인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신호를 보고 종목에 진입을 했다면 일단 후행 스팬이 캔들과 거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 때는 무조건 홀딩입니다. 그러다가 1차 매도 신호는 스윙 스팬 선과 캔들이 만났을 때 그때를 매도 시점으로 삼으시는 게 기본입니다. 자, 이 신호가 정말 유의미한지 공부방에 이번 달에 공유드렸던 스윙 종목 그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윙이라고 검색해보면 제가 이번 달에는 9월 1일에 자, 엘리트 강사의 주봉방 9월 1일 중단기 스윙 관점으로 현대로템 매수 의견을 분명히 드렸었고요. 자, 9월 1일 현대로템 기억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차트를 보면 9월 1일이 이때예요. 이 캔들 9월 1일 이걸 체크해 놓고 제가 매수 시점이라고 했던 후행 스팬이 21선을 골든크로스에서 올라가는 시점, 이 시점이죠. 여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26일 앞으로 돌려보면 매수 신호 26일 뒤가 9월 1일이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랐다 안 올랐다? 올랐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종목 공부 위주로 공유드리고 있는 엘리트 강사 채널에서 9월 3일 날 업로드했던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원전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게 저고요. 이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을 토픽으로 9월 3일에 공유를 드렸는데요.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차트를 보면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건 9월 3일입니다. 이 시점이죠. 9월 3일 이 캔들 체크해놓고 자, 제가 매수 시점이라고 했던 이 골든크로스 하는 거는 이 시점입니다. 후행스팬이 21선을 골든크로스 하는 시점. 여기서 26일 뒤로 끌어보면 9월 3일이죠. 26일. 그러니까 이 시점에 매수 신호를 줬다 안 줬다?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21선의 저항을 받다가 깨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더욱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조정 이후에 다시 단기 강세가 시작될 때를 알려주는 방금 뭐 현대로템 보신 거나 삼성물산 이런 거 볼 때도 좋지만 제가 공부방에 스윙으로 드렸던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거 이런 것도 보시면 돌파하는 시점 자, 후행 스팬이 21선을 골든크로스에서 올라가는 시점에 26일 뒤를 돌려보면 26일 요 캔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거의 3배 가까이 수익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골든크로스에서 매수 신호로 여기서 삼으셨으면 여기서부터 이 캔들과의 거리가 벌어져 있을 때까지는 무조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팔아야 된다? 캔들이랑 만났을 때 후행스팬이 캔들과 만났을 때 이때는 파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뭐 APR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APR 같은 경우도 후행스팬이 21선을 골든크로스 여기서 26일 이 시점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매수 포인트로 삼고 매수를 하셨다면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중기 추세에 큰 수익을 주는 종목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닥에서 쉬다가 추세를 돌릴 때 매수 신호로 잘 잡으면 3배, 4배 오르는 어마어마한 종목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신호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 이런 모든 종목은 오늘 제가 강의한 이 신호를 반드시 준 다음에 올라갑니다. 아닌 경우 있으면 찾아서 가져오세요. 없습니다. 자, 다음은 더더욱 중요한 거죠. 지금 국장은 누가 봐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상승 추세의 끝은 언젠가 당연히 오죠.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을 언제 팔아야 될 것인가? 답은 장기 선행 스팬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평선도 지우고 이 장기 선행 스팬이랑 후행 스팬만 남겨놓고 다 꺼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장기 선행 스팬 선도 표시가 됐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지금은 엄청나게 상승 중이지만 대하락이 나왔었던 삼성전자 차트로 예를 들면 이렇게 후행 스팬이 이 장기 선행 스팬을 깨고 내려가는 시점 있죠. 이런 시점은 강력, 초강력 매도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26일 뒤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매도 신호를 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매도 신호를 줘서 이걸 매도 신호로 받아들이고 팔았다면 이걸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1차 매도 신호, 여기서도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후행 스팬이 장기 선행 스팬을 뚫고 이탈할 정도가 되면 그건 하락 추세가 시작이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뒤로 오히려 깊은 폭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목살인 같은 경우도 일목균형표가 신호를 주는 거에 대해 반대되는 매매를 할 때는 입질 정도만 해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입질하시느니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파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후행 스팬이 장기 선행 스팬을 위에서 아래로 이탈하면 반드시 팔아라. 아시겠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국민주였던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지다가 자, 언제 팔았어야 되냐? 후행 스팬이 처음으로 이 장기 선행 스팬을 이탈했을 때 여기가 되죠. 여기서 26일 뒤로 돌려보면 이탈했을 때 26일 이 캔들입니다. 여기를 체크해 놓을게. 이 신호를 매도 신호로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 이 하락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신호보다 하락 신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파셔야 돼요. 이 후행 스팬은 후행 스팬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표이고 다른 보조 도구들과의 조화도 좋은 편인데 하락 추세를 알려주는 신호로는 장기 선행 스팬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장이 물론 조정을 거치면서 가겠지만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만큼 앞으로 수익내는 종목들이 많아지시게 되실 텐데요. 매수 신호보다도 매도 신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걸 다 있더라도 알려드린 강력 매도 신호, 후행 스팬이 장기 선행 스팬을 이탈하는 신호,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마시고 수익을 잘 실현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강의한 모든 매매법은 당연히 뭐 종목 선별이 탁월할수록 확률이 높아집니다. 종목 선별하기 어려운 초보분들은 전자책, 이런 검색식들 전자책에 또 다 들어있으니까요. 공유 꼭 받아보셔서 검색식도 활용하시고 이 공부방에도 입장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와 함께 종목도 공유 받으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